먹방.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먹방이 세계에 알려지던 초기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방송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방. 이제 공방도 해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공방은 말 그대로 공부방송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별다른 내용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때때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도 하면서 동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 등 ASMR적 요소도 있는 이 방송은 통상 그 길이가 짧은 영상보다는 배경음악 방송처럼 수시간에 달하는 길이로 제작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방을 다룬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공부 친구들, 한국 유튜버들은 새로운 수준으로 벼락 공부를 한다. 참고로 금일 기사는 인도 첸나이에 거주하는 언론인이 기고한 기사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 현지 취재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첸나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큰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 속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한국 소녀가 등장한다. 클로즈업된 모습을 중심으로 송출되는 영상. 이와 함께 영상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종이에 연필을 긁는 소리도 이따금씩 들려온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과제에 집중할 뿐이다. 이 비디오는 공방, 즉 스터디 브로드캐스트를 의미하는 한국의 기괴한 인터넷 트렌드 중 일부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방송한다. 많은 한국 학생들은 치열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최대 16시간 동안 공부한다. 이 비디오 트렌드의 유래. 이는 어느 한국 학생이 그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영상을 촬영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공방 영상은 한국을 넘어 급증하는 하나의 세계적 트렌드가 됐다. 공방은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공부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의사시험 마지막,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와 같은 시기다. 이러한 영상들은 그들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즉 그들은 가상의 학습 파트너인 셈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과 학습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이러한 동영상의 시청률은 급증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러한 영상들이 제공하는 분위기를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방 유튜브 채널 중 하나는 내 앞자리 남자로 여기에는 세무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익명의 남학생이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세계 최초의 24시간 실시간 학습 방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창밖에 눈이 내린 풍경을 배경으로 책이 넓게 펼쳐져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중계하며 구독자 수는 5만 3천 명에 달한다. 미국에는 구독자 수가 40만 6천 명에 달하는 인기 있는 공방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는 뉴욕의 의사 제이미가 의대 시절 시작한 채널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피부관리법에서부터 의사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확장했다. 참고로 해외의 공방 채널의 경우 브이로그식으로 운영되다가 공방 영상을 올리는 채널, 반대로 공방 영상을 올리다가 다른 영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공방 하나의 컨셉으로 운영하는 채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및 영화 등 한국 트렌드에 오랫동안 매료되어 온 젊은 인도의 전문가들 역시 당연히 공방 영상에 몰려들었다. 첸나이 글로벌 병원에서 일하는 30살의 의사 파비트라 씨는 말한다. 나는 많은 공방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저는 주로 심장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의학 관련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료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을 보고 있다. 사실상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는 공방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보면 된다. 타미자라산 씨는 말한다. 이 영상을 볼 때 저는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나만 유일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나 독파해야 하는 수많은 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대부분은 집에 있으며 카페와 같은 일상적인 곳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위로가 됩니다. 인도 나그푸르의 의대생 안우주 씨는 유튜브 동영상이 포함된 인기 공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17만 명이다. 네덜란드의 인도학 박사과정 학생인 쉐타 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9,000명이다. 공방 스트리머는 청중과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공부 영상은 출연자의 신원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인도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SN로그라는 채널의 영상은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함 인기 있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영상에서조차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메모 작성, 페이지 넘기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 첸나이에 거주하는 21살의 공대생 리티카 수레시 씨는 구독자가 56만 3천 명인 루비 그레인저가 운영하는 영국 유튜브 공방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그레인저는 엑서터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채널에는 20시간 길이의 공부 영상도 올라와 있다. 제가 이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학생으로서 그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영상 속 사람은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자극받아 저 역시도 좀 더 노력하게 됩니다. 뉴델리 포티스 헬스케어의 심리학자인 캅나치버는 공방 영상의 인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들은 특히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공부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영상의 댓글에는 공부 및 시험에 대한 불안을 덜어줘서 고맙다는 식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려있다. 인도 아흐메다바드의 공대생인 파레시 데사이 씨는 말한다. 대부분의 공방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광고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공방 채널이 타 채널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은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선단체와 양로원 등에 자신의 수입을 기부하고 있으며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들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즉 장기간 공부할 때만 성공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뉴델리의 대학생인 아니타 리오 씨는 말한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간 공부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공부를 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동안 이러한 영상들을 종종 배경으로 사용하곤 하지만 영상 속 그의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를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TV를 보거나 산책하러 가는 휴식 시간도 적절히 섞어가며 나만의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먹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개념의 방송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문화현상에서 원조를 따지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최초를 원조로 한다면 일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어가 통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문화적 파급력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그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방도 마찬가지. 먹방을 초기에 바라보던 외신의 시각, 바로 기괴함이었습니다. 그 기괴함이라는 단어에는 대단히 부정적 뉘앙스가 풍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러한 먹방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방송의 큰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자 그 논조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바쁜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라든가 대리만족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원인에 대해 제법 깊게 파고드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공방도 똑같은 기괴함이라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방은 먹방과는 좀 달라 보이는 면이 있으며 같은 기괴함이라도 그 뉘앙스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공방이라는 것이 함께 공부하며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보면 먹방보다는 말초성은 좀 덜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